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장입니다. 자, 앞서서 오늘 9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자,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밖에도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좀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 속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와 그리고 러시아 제재 등 이 글로벌 이슈들의 불확실성이 좀 산재한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장입니다. 앞서서 주 후반에 발표될 가장 주요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표까지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자, 지금 개장한 지도 이제 30분이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지금 현재 거래하시면서 궁금하실 소식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절제 마스터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인데 오늘도 한 주, 지난주 시황과 더불어서 다음 주 시황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무역 관세 우려에 관한 지금 종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신상의 절제 마스터님 통해서 함께 해드릴 내용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1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1분 정도가 지나간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먼저 지수부터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볼까요? 전일장에도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현재 부근에서 지금 0.65% 넘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833.75포인트로 0.66%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비교해서 더욱더 하락세가 큰 상황입니다. 7,414.25포인트로 0.7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보시죠. 유로FX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0.85%까지 빠졌고요. 1.14590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15달러도 깨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부근 1223.1달러 선으로 그나마 앞선 종목들 비교해서 가장 최근 가격대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23.1달러 선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8월 8일 급락 이후에 전일장에는 윗꼬리로 좀 일단 지지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1% 넘는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7.45달러 선으로 1.12%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세를 좀 살펴드린 상황입니다.
지수에 대해서는요, 지금 전일장과 연동돼서 오늘장도 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장한 지 이제 30분이 지나간 상황 속에서 하락폭 계속해서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된 이후 지수가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달러도 움직이면서 역시나 오일 가격이 다시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좀 외신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자, 지금 소비자 물가지표가 9시 30분에 발표가 된 이후에 지금 지수 쪽으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먼저 미국의 관세율이 반세기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 글로벌 경제에 끼칠 우려를 지금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요, 관세 부과라는 이런 제재를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유럽 중앙은행은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치를 모두 시행할 경우 미국의 평균 관세 부과율이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자동차 부분에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네, 지금 수입차 고율 관세가 유럽뿐만 아니라 캐나다, 일본, 멕시코, 그리고 대한민국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UBS가 미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순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마케너치에 따르면 이 기업들의 순이익 14.6% 하락을 예상을 했고요. 관세나 또 원자재 혹은 중국의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은 2배 이상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UBS는요, 미국의 EU, 중국 등 여러 나라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미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렇게 이것들이 계속 격화될 경우에 공급 체인이라든가 순이익, 주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계속 더 심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가 강세론자로 꼽히는 토니 다니어 전략가가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3,2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CNBC를 통해서 지난 1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지금 현재 지수가 근접했다라고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지금 S&P 500 지수는 현재 2,853포인트까지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지수가 지금 1월 말에 보인 사상 최고치인 2,872.87을 이제 크게 웃돌 것이라면서 건강한 경제 여건과 반등하는 기업 실적이 기록적인 강세 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 달러 환율이 장중 반빅 이상 급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터키 리라와의 급락에 따라 이 관련 노출도가 큰 유럽계 은행 우려가 지금 증폭한 영향인데요. 지금 터키 리라와는 지금 미국 달러 대비 올해 들어서 33% 이상 지금 급락한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범유럽 은행 감독기구인 단일은행 감독기구 SSM은요. 스페인의 BBVA, 그리고 이탈리아 유니크레디트, 그리고 프랑스의 BNP 파리바스가 터키의 노출도가 특히 큰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터키 리라가 급락하면서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존 은행권들의 이 터키 익스포저, 즉 위험 노출액을 경고를 하면서 개별 은행들의 익스포저에 대한 우려도 지금 커졌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유럽 은행들에 대한 터키 익스포저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개별 은행들의 익스포저까지는 공개를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국제결제은행 BIS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은행들이 터키에 대출해준 금액이 833억 달러, 또 프랑스 은행의 대출은 384억 달러, 또 이탈리아 은행의 대출은 170억 달러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터키 리라와에 따른 여러 가지 유로존 은행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자들이 지금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이 최근 터키 리라 위기가 은행권, 즉 유럽까지 전염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지금 유럽 시장 초반 유로가 미달러 대비 급락했다는 소식과도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지금 터키 리라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터키 익스포저를 좀 검토를 중이고 있고 이 부분이 조금 우려를 낳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미국발 터키 리라가 또 말씀드린 대로 유로화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또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터키의 현재 경제 문제가 위기로 번진다고 해도 유로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라는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베렌버그의 카스텐 헤세 경제학자는 터키로 수출되는 유로존 상품이 20% 줄어든다고 해도 유로존 경제 성장이 0.1%포인트만 감소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터키 대통령은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달러, 유로 등을 리라로 바꿔라. 베개 속에 감춰둔 금도 유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 때문에 리라가 계속해서 급락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내년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내년 글로벌 원유 수요를 하루 평균 150만 배럴로 제시를 했는데요. 당초 전망보다 하루 평균 11만 배럴 많은 수치입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원유 생산량이 7월 동안 하루 평균 30만 배럴 늘어났다고 지금 IEA는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러시아와 오펙의 증산 영향이다라고 지금 IEA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수요 전망이 유지된 점에도 함께 원유 시장이 주목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는요, 애널리스트들에 대해서 산유량 추정치 수정을 좀 압박했다는 소식 함께 전달 드리고요. 또 이어서 RBC는 금값이 지금 리스크만으로 띄우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발언했다는 소식, 마지막 소식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이었습니다. 네,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소비자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월가 예상치 부합한 0.2% 상승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일단 미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로가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터키발 리스크로 유로존까지 좀 확대되는 그런 국면이 이라는 점 외신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제 마스터님과 오늘 다룰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도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9월물입니다. 글로벌 정치 불안 속에서 하락 혼조세 이어가고 있는 지수에 대한 상황입니다. 개장 이후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락세 이어가면서 S&P와 나스닥 모두 0.53%분의 하락분 이어가고 있는데요. S&P는 2,836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살펴드립니다. 유로FX 9월물이고요. 유럽은행들의 터키 리스크 관련 보도에 급락세 보여주면서 현재 유로FX는 0.76% 밀린 1.1469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유로FX에 대해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지수와 그리고 유로FX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살펴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 본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락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도 개장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으로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보고 구체적인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네,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운을 드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까지 하락세 이어진다면 3거래일 연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미 0.53% 이제 뭐 1% 반절 정도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빠질 자리가 있다고 보실까요? 네, 더 추가적으로 빠질 자리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신세계에서 늘 말씀드렸었는데 아침 증시 와이드에 대해서 늘 한 이틀 전부터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조정세가 오는 국면이 시작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업 실적이 거의 지금 한 80% 정도 마감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뭐 무역관세 우려와 지금 기업 실적 호조 간에서 기업 실적 호조가 좀 이기는 모습으로서 지수를 상승 견인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물론 법인세 감면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호조세를 이끌어갈 만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지금 이 기업 실적 발표가 끝난다면 과연 어떤 것을 우려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무역관세 우려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맞불 작전으로 지금 무역관세를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의 지금 회장이죠. 앨런 머스크에 관해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한번 해가지고 증시가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미 증시에 관한 나스닥에 관해서 지금 그런 측면을
국면을 좀 보더라도 이제는 조정세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뭐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 기업들의 뭐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지만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테슬라에 대한 그런 가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지수에 대해서 재료를 좀 소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더욱더 하락할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가격대에서도 그러면 매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좀 접근해 네, 볼까요? 저는 지금 포인트에서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나요? 있습니다. 네. 네네. 이 지금 일봉상 좀 차트를 보시면 일단 나스닥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7,400포인트까지 좀 하락이 지금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밑꼬리를 달고 좀 올라오는 흐름이지만 이 지수에 관해서 흐름을 좀 보자면 항상 장 초반에 좀 상승세로 가다가 기업 실적이 호조가 나면 또 상승세. 새벽녘쯤에 지금 공매도 물량이 출현하고 나면 한 새벽 3시쯤에는 다시 하락으로 견인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일은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도 좀 봤을 때 하락하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지금 뭐 상승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지만 7,440포인트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를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지금 저는 접근 방법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지금 초반에 개장 이후에 좀 진행이 됐었던 하락세가 지금 잠시 멈추고 소폭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435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 포인트만 좀 올라와 준다면 그때 매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항상 뭐 네. 일방적으로 내려갈 수는 항상 그렇죠. 없기 때문에 눌림시 이렇게 매도 조건하는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현재 금일 기준으로 7,440 정도 올라왔을 때는 매도를 접근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추세적으로 하락했을 때도 원웨이로 그 스트레이트로 계속 네.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번의 돌림과 한 번의 또 기회가 좀 중간중간에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항상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올라오고 있는 나스닥 거의 올라왔거든요. 7,440포인트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을 좀 짚어봤는데 마스터님 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등 시 매도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S&P도 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흐름이 조금 이제 달랐었는데요. S&P가 나스닥을 좀 견인하는 흐름이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 무역 관세 때문에 좀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무역 관세 우려가 지금 발발됐을 때 뭐 보잉이라든지 다우존스 또 나스닥이라든지 애플 여러 기술주들이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흐름이지만 이제 S&P가 뭐 이끈다 나스닥을 이런 지금 괴는 좀 없어진 것 같고요. S&P도 지금 더불어서 보고 있지만 2,826포인트가 지금 무너진다면 아주 원웨이 장세로 2,800포인트가 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인 뭐 이야기지만 다음 주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2,800포인트가 지금 내려가려면 선제 조건으로 2,826포인트가 무너져야 되는데 금일 저는 이 2,826포인트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2,838포인트인데요. 여기서 더욱더 좀 내려가는 것은 이제 확인하고 더 매도적으로 들어가자 뭐 그런 말씀이실까요? 네, 아직 그 나스닥, 아니, S&P 기준으로도 네. 지금 2,843포인트를 지금 돌파하지 못한다면 네. 금일 지금 매도세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알겠습니다. 눌림으로써 매수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인데 좀 기다렸다가 S&P도 매도 접근을 오늘은 좀 하시는 게 금일 기준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전망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440포인트가 이제 회복이 된다면은 그때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이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다시 회복되는 가격대가 확인이 되지 않고 다시 2,826 라인이 무너진다면은 매도세가 더욱더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전망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두 지수 모두 추가적인 하락, 매도 포지션으로의 전략 함께 좀 세워드렸습니다. 자, 지금 잠시 주춤하다가 이내 또 좀 하락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장한 지 이제 한
한 47분 정도가 지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지수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스턴이 말씀해 주신 지수에 대해서 하락세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오늘 지수 상황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자, 박나영 캐스터. 네, 박나영 캐스터 지수에 대해서는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앞서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제 개장 소식 지수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터키 리라화가 오늘의 단연 탑 이슈입니다. 지금 터키 리라화 최저치 경신에 지금 뉴욕 증시도 지금 하락 출발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또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다우 지수가 지금 100포인트 정도 이상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지정학적 우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은행주들, 즉,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모건 체이스가 같은 이런 은행주들이 1%가량 이상 빠지면서 하락 견인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페이스북, 알파벳, 아마존과 같은 이런 기술주들도 모두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송 전 직전에 이 트위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터키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2배 정도를 관세 부과를 하겠다 하면서 이런 트위터로 리라화가 지금 18% 이상 지금 급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개 밑에 있는 달러와 금 모두 리라로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리라화로 지금 비롯된 여러 가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와 통화에도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요. 당연히 지금 터키 증시도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위험해지는 상황이고요. 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앤드루 목사 구금 관련한 지금 석방을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트럼프는 더 큰 제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석방되지 않으면 더 큰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지금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FTSE 러셀이라는 곳에서는요, 리라화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거부와 또 미국 제재로 인해서 지금 하락을 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통화의 하락은 인플레 및 이 여러 가지 외국 국가들에게 진 채무 지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지금 CPI 지수가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미국 노동부가 CPI 지수 전달 대비 0.2%의 지금 상승을 나타낸 상황이었고요. 또 지금 나스닥 지수가 S&P가 3,200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나스닥 역시 가장 최장 기간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이나 애플 등과 같은 이런 대장주들이 이런 기술주들의 지금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 오늘 S&P 이슈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분의 외신 소식 지수에 대해서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지표에 대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좀 기다리고, 지금 좀 강조하면서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하지만 오늘장, 라리화에 대한 이슈가 크게 터지면서 리라 급락으로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방금 전에 또 96선을 돌파를 한 상황이거든요. 달러가 정말 강세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도 터키 쪽의 이슈가 정말 큰 좀 불확실성과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로존까지 이 터키에 대한 리스크가 좀 번지면서 유로 FX 가격 자체가 0.77%까지 더 빠지고 있네요. 1.146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유로 약세 흐름이 또 거기에 달러 인덱스 상승을 또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 들어볼까요, 마스터님? 하나, 둘, 셋. 다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슈와 그리고 유로도 다운을 주셨는데, 네, 자, 유로가 더 빠질 수 있다고 한다면 달러는 더 갈 수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뭐 네. 조금 어려운 답변인데요. 네네. 네, 비슷한 앵커님의 네. 대답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좀 오르서 이게 지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유로가 과연 왜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하느냐. 아까 저희 웨슨 캐스터, 박나은 캐스터도 말씀해 주셨지만, 리라화에 대한 지금 터키가 급락하면서 지금 리라화에 대한 지금 유로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시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먼저 자국민 선교사 아까 말씀하셨듯이 억류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의 네. 보복성 수준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왜 풀어주지 않느냐. 그래서 리라화가 지금 급락을 했는데, 안에 내부를 좀 살펴보시자면 다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유로존에 대해서 터키에 대한 대출을 좀 해준 익스플로저라고 하는데 지금 위험 노출액입니다. 이 은행들을 좀 살펴보시면 유로각 국가가 스페인이 지금 약 830억 정도, 프랑스가 384억 달러, 그리고 이탈리아가 17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리라가 지금 급락을 하면서 이 위험 노출액이 높아지면서 유로존에 대해서 지금 하방 압력이 그러겠네요. 부과되는 지금 측면입니다. 이게 좀 시향적 접근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유로가 지금 내리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늘 말씀드렸지 달러 인덱스가 지금 유로존의 하방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유로존이 지금 유로가 하방으로 지금 내리면서 그렇죠. 달러 인덱스를 상승하는 이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무한정 계속 오를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네네. 이런 정치적 이슈가 봉합이 된다면 다시 달러 인덱스는 내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금이 이제 하방 이유를 든 이유는 아무래도 대출세가 매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일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유로존은 하방이 지지대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렸고 굳이 매매를 임하시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관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슈는 다시금 정치적 화해와 제스처가 이어진다면 다시금 봉합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차라리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운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 하락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는 의미로 다운을 좀 접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대의 관점에서 매매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망에 대한 의견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의 그 비중이 유로화에 대해서 좀 비중이 좀 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로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 상황으로 달러의 이 상승 좀 견인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달러 홀로의 그 자립 힘으로 가는 상승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유로의 이런 하락으로 조금 더 좀 덧붙여졌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조금은 잠잠해지거나 좀 해결화가 되면은 달러도 다시 본 궤도를 찾겠네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왜냐하면 그 달러 인덱스의 달러에 대해서 네. 과연 보유한 나라가 어디가 가장 많느냐 이걸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유로존에서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들 아시다시피 중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유로존에서 가장 많이 지금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로존 하방 압력이 쏠리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주된 지금 흐름이 유로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이 정치적 이슈가 봉합이 된다면 분명히 다시는 달러 인덱스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로가 더욱더 빠지면서 달러에 대해서 상승입니다. 일단 달러가 먼저 움직여서 유로가 빠진다. 이거보다는 이제 유로의 비중 대비해서 유로와 다른 통화 좀 비교해서 비율로 나타난 게 이제 달러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대의 관점으로 관망을 좀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하방 쪽으로 갈 때 또는 이제 반등을 이어갔을 때 그런 주요 지지 가격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마스터님. 네. 네, 오늘 네. 대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오늘 매수 조건은 절대 좀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절대적으로 싶어요. 피하시고, 네. 네. 만약에 매수에 좀 신호가 올라온다든지 본인의 기준 매매법에 의해서 매수 조건을 하더라도 네. 오늘은 절대적으로 좀 피하시라. 네, 워낙 지금 정치적 이슈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눌림시 결국은 매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1.15000 라인 1.15요? 15, 네, 그렇습니다. 1.1500 라인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좀 매도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1차 지금 지지대가 위에 있는데 네. 그 라인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매도 접근이 맞을 것 같고 저라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네. 1.14 한 850 라인 정도까지는 1.14 850 라인까지 네네. 네,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때 정도 접근을 하시면 위에 1.1500 라인의 컷이 좀 짧기 때문에 네. 데일리 접근으로는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금일 보면 최저치가 거의 1.14440 라인입니다. 중반이 깨졌죠. 네,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방 지지대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빠질지 여기가 저점이라 판단하셔서 매수 접근은 오늘 하시지 말고 매도 접근이 더 좋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좀 두고 봐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뭐 전반적인 그런 포지션은 관망 안에서 가격대가 왔을 때 좀 매도 부분으로 좀 보시라는 말씀이시고 오늘장의 매수는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요, 현재는 1.1461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소폭 반등을 준다면, 가격대가 이제 좀 반등을 준다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1.14850달러 부근의 매도적인 부분과 그리고 더욱더 좀 올라갔을 때는 1.15000 라인에서 매도적인 접근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그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장, 금요일장이 좀 심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최근의 흐름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주요 지표가 또 주 후반에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늘장처럼 이런 이슈가 좀 크게 불거지면은 금요일장이 정말 뭐 이전에 검은 금요일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말처럼 좀 힘든 상황인데, 자, 유로 FX에 대해서 매도적인 접근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오늘 이 사태에 대한 부분 또 어떻게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박나영 캐스터. 네, 박나경입니다. 네. 지금 뭐 아무래도 오늘 유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추가적인 외신 소식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터키화의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유로가 가장 좀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지금 유로는요, 터키화의 급락으로 인해서 ECB 유럽중앙은행이 익스포저에 대한 지금 우려로 1년 내 지금 최저치로 지금 하락했다는 소식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리라화는요, 이런 미국 제재뿐만 아니라 터키 경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중앙은행이 지금 금리 인상을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또 터키 경제에 대한 우려로 하락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움직임으로 안전자산인 달러와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에 지금 다시 인기가 오르면서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유로는요, 지금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은행들의 이 터키 사태에 대한 익스포저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터키에 소위 말해서 돈을 빌려준 국가들이 큰 지금 위험을 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ECB도 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소시에테 제네럴에서는요, 지금 현재 외환 위기에 대한 터키의 반응을 시장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통화 정책이나 외교적인 행보를 지금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전 세계적인 위기가 더욱더 contagious, 전염병처럼 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전자산인 스위스 프랑과 엔화 그리고 달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로나 뭐 여러 가지가 다 지금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호주 달러 역시도 하락을 했고 또 캐나다 달러, 뉴질랜드 키위 달러도 역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머징 마켓인 멕시코 페소와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의 란드화 그리고 러시아 루블라도 역시 지금 이런 영향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고 지금 전달드리고 있고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지금 이어지고 있죠. 지금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도 지금 칼을 뽑아든 만큼 루블라가 상승이 아닌 하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6년 11월 이래로 지금 최저치로 하락을 했고요. 지금 심리적인 중요 레벨인 65달러 선을 지금 하락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지금 뭐 터키가 오늘 이슈가 돼서 그렇지 러시아도 지금 사실은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은 국가들의 지금 제재를 펼쳐놓고 있어서 아마 일일이 신경 쓰기도 힘들 것 같다라고 외신들에서도 이제
비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코멘트들도 좀 있고요. 지금 다시 위험 회피가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이 코메르츠뱅크의 전망인데요. 이머징 마켓에 지금 압력이 다시 가해지고 있고 안전자산인 달러, 스위스 프랑들이 계속 선호되고 있다라고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뭐 외환 시장은요 계속해서 올해 여름에 있어서 이 정치적인 이슈로 계속해서 좀 지배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 때문인데요. 러시아, 터키 말고도 그 외 뭐 여러 가지 중동 지역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브리티시 파운드 역시 터키 지금 사태뿐만 아니라 브렉시트에 대한 지금 불확실성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유로 쪽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터키 관련된 이슈들이 참 정말 빅 이슈입니다. 오늘 지표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터키 관련된 리스크가 시장의 가장 주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까지 유로 FX를 좀 꼼꼼하게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또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외신을 전달을 해드리는 동안 유로 FX는 더욱더 빠지면서 1.14600달러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의 시세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지금 11시 33분 지나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1시간이 좀 지나간 시각입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살펴볼까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하락세입니다. 2,839포인트선 S&P 500 지수는 0.46%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나스닥은 말씀해주신 대로 소폭 좀 반등을 합니다. 7,442포인트, 7,440포인트 선 거래가 되면서 0.38% 하락세고요.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FX는 0.83% 하락세 보이면서 1.14610달러 선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봉상으로는 아랫꼬리를 달고 현재 지지가 되면서 0.24% 상승세 보입니다. 1223.2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24% 상승세 여전히 지지가 되면서 67.5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수에 대해서도 좀 살펴드렸고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소폭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FX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오일과 골드만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크루드오일이 지금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일 질문 함께 좀 풀어드릴게요. 끝자리 4952님의 문자입니다. 자, 마스터님 오일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르는데 매도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일단 지금의 상승이 추세가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결론은 매도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틀 전에 워낙 급락이 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질문 어떻게 좀 대답해 주실까요? 안 됩니다. 네, 안 된다고. 매도는 안 된다? 네, 매도로 들어가시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날의 추세를 거스르시면 데일리 관점으로 하시는 건지 추세 매매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금 결론지를 택하더라도 추세 매매든 데일리 매매든 지금 매도로 접근하시는 건 지금 좋지 않아 보이고요. 매도로 접근하시는데 이분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보자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눌림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일봉상 차트로 봤을 때 이제 상승의 흐름이 좀 끝나고 위로 좀 붙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틀 전에 급락을 했던 이유와 지금의 이유는 다릅니다. 이틀 전에 급락을 했던 데는 매주 출연해서 오일은 66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실제로도 이날 매도 접근을 했었지만 어제는 아예 오일을 접근을 하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지금 매수가 나오는 이유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서 지금 막관세를 놓았었는데요. 중국이 지금 원유 수입 국가, 최대 수입 국가라는 건 아실 겁니다. 미국에 지금 원유에 관해서 최대 수입 국가인데 그 관세 품목에 원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세 품목에서 중국이 원유에 대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유 수입을 지금 중단해 버리면 당연히 지금 어떤 펀더멘탈 요소가 끌어내리는 이유가 되겠죠. 수요가 지금 없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이 그 막관세에 대해서 제재를 했던 품목을 빼므로써 다시 국제 시세에서 지금 원유 수입에 대한 양이 굳건해진 겁니다. 다시. 그래서 막관세에 대해서 항목을
뺐기 때문에 중국이 다시 펀더멘tal 요소가 지금 오일이 오르는 효과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기술적 분석으로 고점에서 지금 매도를 치는 것은 오늘 기준으로서는 조금 자제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한마디로 뭐 지표 마사지 같은 느낌으로 네, 일단 좀 네, 오늘 좀 어려운 게 살펴보시자면 네. 오일도 그렇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교과서적인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데 오늘은 정말 좋은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지금 유로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하방 압력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매도세인데 골드는 오늘 상승입니다. 지금. 네. 매수세가 진행되고 그럼 달러 인덱스가 네. 오르는데 네.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골드도 원래 지금 내려야지 정상인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교과서적인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오일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정치적 이슈 또 지정학적 이슈가 많이 지금 적용되는 좀 상품이기 때문에 중국 관세에서 원유가 빠졌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네. 다시 중국에서 미국 원유를 수입을 할 것이고 원유 수요 시장에 대한 지금 수요가 굳건해질 것이다. 다시 또 원유가 오를 수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금일 기준으로든 뭐 다음 주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매도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항상 그 가격대 추세적으로 현재를 잘 파악을 하시는 것이 먼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흔히들 좀 배우시거나 이런 정석적인 그런 공식들 그대로 네, 시장은 흘러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모든 일들이 그렇다시피 그런 것 같은데 뭐 말씀해주신 대로 달러가 지금 정말 96선까지 돌파하고 있는 시점에서 원래 달러가 오르면 또 원유도 내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가격 다 모두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순서를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가 올랐을 때 적용을 받는 것이 유로, 골드, 오일 순이에요. 지금 맞아요. 오일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쨌든 달러가 오르면 오일도 하방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장세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이 될 것 같고요. 또 선생님 유로는 지금 떨어지는데 골드는 왜 오르나요? 역시 다릅니다. 안전자산으로 묶인 거고요. 골드는 오히려 지금 유로존에 관해서 정치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달러 인덱스를 상승으로 견인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해서 골드로도 좀 쏠리는 흐름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68불 언저리까지 더 오르지 않을까 67.90 라인까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오일이라든지 골드, 유로는 다 이제 저희가 또 시세를 말씀드릴 때 1.14달러 그리고 뭐 67.달러이기 때문에 이 달러 관련된 그 가격대가 영향을 받는 선으로 또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도 함께 도와드릴게요.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골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자, 골드뷰 부탁드립니다. 이제 달러와는 말씀해주신 디커플링인가요? 힘이 좋습니다.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뭐 다른 가격대가 지금 막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이 정말 유유자적하게 계속 같은 흐름 좀 이어가잖아요. 골드뷰는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저는 오늘 분석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골드를 유심하게 좀 지켜봤는데 저번 주에도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상승 추세가 바뀐 것이냐 이렇게 봤는데 대충 상승 추세가 바뀌었다기보다 좀 확인을 하자 했는데 그 1210라인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뭐냐면 그 1212.5 라인까지 8월 3일 날 찍었었는데 저점을 결국은 이 1210달러 선을 못 무너뜨리는 장세가 연출되면서 이 하방에 1210라인에 좀 지지대가 형성되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일 또 골드가 올라가는 이유는 유로존에서 정치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달러에 대해서 안전자산 투자가 아닌 골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올라가는 이유는 단순히 유로가 지금 하방 압력으로 떨어져서 반대쪽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투자자들은 골드에 대해서 안전자산의 측면은 예전에 달러에 투자를 했다면 골드에 대해서 안전자산으로 접근을 해서 골드가 상승세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금일 지금 강한 돌파 추세가 지금 1233라인에 나온다면 골드는 조금 더 1230라인까지 오늘 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마스터님 말씀해주신 내용이 또 코베르츠뱅크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위험자산 회피가 다시 시작이 됐고 안전자산 선호가 좀 증가하고
하고 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부근에서 뭐 달러도 오르고 골드도 올라서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달러가 오르는 건 유로가 많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골드 쪽으로 이제 또 유동성이 몰리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또 증가하는 현상이다라고 시장은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말씀?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앵커님 분석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 이럴 때가 장세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종목을 선택하는 상품의 운도 좀 있어야 되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가 배운 대로 진입을 했는데 네. 흐름이 전혀 반대로 가는 이럴 때는 좀 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시고 좀 쉬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오늘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면 네. 오늘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확실히 위험 자산인 그렇네요. 지수에 대해서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고 네. 골드는 올라가고 유로는 정치적 이슈로 지금 하방으로 내려고 각기 상품들이 모두 다가 다른 이슈로 지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만 또 꽂히면은 좀 객관적인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또 마스터님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면은 또 기준이 바로 서기 때문에 마스터님이 오늘 정말 뭐, 든든합니다. 운이 좀 이렇게 이런 장세가 네네.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골드가 흐르면 유로도 좀 흐르는 흐름인데 이런 게 오늘 금요일에 아주 시청자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금요일장 절제 마스터님 나오고 나신 이후 항상 뭐가 있어요. 네, 뭐가 항상 생기는 금요일 네.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든든한 것 같기도 한데 계속해서 다음 질문 또 빠르게 좀 상담해 볼게요. 유튜브로 남겨주신 시청자분의 질문입니다. 천연가스를 매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눌리는 현상은 참아야 하나요? 라고 지금 실시간으로 올려주셨는데 자, 이런 시장 흐름에서 지금 천연가스 다시 한번 시세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2.7라인대 지지받고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현재 일봉으로 음봉이 떴어요. 지금 네. 0.27 약보합이기 때문에 지금의 눌림으로 봐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아야 하냐라고 물어보신 거는 추세가 바뀐 걸로 봐야 되냐 안 네, 봐야 되냐 뭐 이런 않습니다. 것이죠. 네네. 이 천연가스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네. 이 뭐 애청자신 것 같은데 질문 오신데 항상 금요일마다 천연가스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2,800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더 상승 추세가 2.900까지 지금 나올 것이다 했는데 나왔죠. 일주일 만에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정확히.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캔들을 보시면 거의 지금 6일 동안 천연가스는 올라오는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어요. 네네. 지금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가 눌린 구간입니까? 네, 맞습니다. 눌린 구간이에요.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주관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네. 오늘 금일 일봉이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지지선이 2,900 라인이 지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눌린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추세 매매를 하시는데 눌린 구간의 매수 접근을 뭐 금일 데일리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돌려 말하면은 일단 눌렸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시니까 지금 매수로 들어가시는 것도 질문하신 게 지금 눌린 현상은 참아야 하나요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롱 포지션을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흐름이. 네, 그래서 네. 지금 청산을 그러네요.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그러시네요. 네, 조금은 더 끌고 네. 가보시는 게 한 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이렇게 상승으로 잘 가다가 이렇게 음봉 하나 뜨면은 보유하신 분 입장에선 정말 네, 그렇죠.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수익이 잘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으셔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미보유자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매수적인 관점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빠르게 좀 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질문을 주신 시청자 분이신데요. 끝자리 3392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정말 환율은 엔이랑 그리고 프랑만, 스위스 프랑만 오르네요. 엔화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금과 같은 관점으로 갈까요? 라고 일단 안전자산 쪽으로 엔화를 좀 분류를 하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엔화는 안전자산입니다. 기본적으로. 네네. 엔화 같은 경우는 금일 지금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네. 통화 상품들을 제외하고는 달러 엔화만 오르는 좀 흐름인데요. 네, 프랑도 마찬가지로. 네, 엔화는 아무래도 좀 오를 것으로 당분간 보고 있고요. 이 유로존에 대해서 정치적 이슈가
정리되지 않는 한 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투자에 대해서 뭐 아무래도 그냥 시세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큰 개의 흐름을 좀 물어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엔화에 대해서 매도 조건보다는 매수 조건이 좀 좋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yen에 대해서는 오늘장도 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통화 완화 정책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BOJ 쪽에서 이제 좀 긴축에 대한 움직임이 좀 슬슬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시황적인 부분에서도 상승 쪽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계속 실시하고 네. 있었었는데요. 네. BOJ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좀 긴축이라고 하시면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시청자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옥죄인다. 돈을 걷어들인다. 그래서 네. 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판단을 네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긴축 재정이 실시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화도 정치적 이슈와 같이 묶어져서 더불어서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터키 쪽에서의 리스크로 인해서 각 통화적인 상품과 그리고 위험자산과 그리고 안전자산 쪽으로 좀 오랜만에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만나봤었던 시장인 것 같은데 참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런 기준이 명확하다면 또 쉽게 풀어갈 수도 있는 장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절제 마스터니고 1시간 너무 아쉽게도 흘러갔는데 아쉬운 분들은 지금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은 문자 접수를 해주시면은요 절제 마스터님의 유료 실시간 리딩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저희가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문자 접수 통해서 실시간 유료 방송을 무료로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슈가 좀 굵직한 이슈들이 많아서 정말 바빴습니다. 1시간 금방 지나갔는데 오늘 어떠셨을까요? 네, 일단 네. 오늘은 좀 금요일이니까 네. 다음 주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좋습니다. 접근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금일 나스닥이 아까 7,440 정도에서 매도 접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지금 더 빠질 구간은 한참 남아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보니까 7,424 라인인데요. 앞으로도 나스닥이나 지금 미 증시에 관해서는 조금 매수 접근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조성세가 나올 흐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보다는 무역 전쟁에 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다음 주에는 증시를 좀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지수에 관해서는 좀 과감히 매도 조건을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른 상품에 관해서도 이제는 유로존에 관해서도 정치적 이슈가 생겼고 각기 좀 따로 노는 모습, 오일은 오일대로, 골드는 골드대로. 그래서 이런 상품의 시황적인 부분과 뉴스와 더불어서 좀 챙기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1시간 동안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지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11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